을지로 사가 골목 끝 간판도 없는 초밥집이 있습니다. 수일초밥이라는 작은 현판만이 50년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고인수는 마지막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익은 칼날은 이미 무뎌져 있었고 도마에는 세월의 흠집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재개발 철거 통보문이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인수는 낡은 행주로 카운터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72살 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팠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고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가게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25에 시작한 장사였습니다. 일본인 스승 밑에서 3년을 배우고 빚을 내어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을지로가 서울의 심장이었습니다. 인쇄소, 공구상, 철물점들이 골목마다 빼곡했고 밤낮 없이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한 접시요. 단골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수는 마지막 광어 한 마리를 꺼내 포를 떴습니다. 칼날이 살을 가르는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50년을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직 하시나요? 백발의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옆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리를 마치려던 참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노부부는 카운터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결혼하고 처음 여기 왔었습니다. 그때 먹은 맛이 잊혀지지 않아서요. 내일이면 이 집이 문을 닫는다고 들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드리지요. 냉장고에 남은 재료를 모두 꺼냈습니다. 광어, 참치, 새우, 연어. 쌀을 씻고 식초를 섞어 샤리를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밥알을 쥐고 살을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접시를 내밀자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옛날 그 맛 그대로네요. 부부는 말없이 초밥을 먹었습니다. 가끔씩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입니까?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손님이니까요. 부부가 떠난 뒤 가게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인수는 남은 밥으로 주먹밥 하나를 쥐었습니다. 소박하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잘한 날이네.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내일이면 이불도 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한 그릇을 내놓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50년을 입었던 앞치마였습니다. 깨끗이 개어 카운터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려던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트럭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하얀 냉동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수일초밥 맞으시죠? 젊은 배달기사가 손에 전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주문받은 대로 배달만 합니다. 대금은 이미 처리됐고요. 스티로폼 상자가 5개나 내려졌습니다. 인수는 황급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얼음 사이로 광어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방어,
도미, 굴까지. 10월 중순, 이런 재료를 구하려면 적잖은 돈이 들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익명 주문이라고만 들었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인수는 한참 동안 상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노부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보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위에 손글씨로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수는 한동안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써야겠구만. 냉장고에 재료를 정리하며 인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보냈든 이 재료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50년 장사꾼의 본능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녔습니다. 철거 예정 구역이라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수일 초반만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오후 2시쯤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짙은 화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자주 왔던 레이예요. 기억하세요? 인수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5년 전쯤 학교 끝나고 자주 오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복 입은 채로 카운터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시키곤 했습니다. 아, 그때 그 학생. 레이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일 하고 있어요. 강남 유흥업소에서요. 카운터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톱은 붉게 칠해져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돈 없어요. 그냥 여기가 그리워서 왔어요. 인수는 아무 말 없이 도마를 꺼냈습니다. 새로 들어온 광어를 포 떠서 한 점 한 점 정성껏 쥐었습니다. 접시를 레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지. 레이는 초밥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사장님,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수는 행주로 카운터를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금 여기 와 있잖아. 레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야. 인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도 50년을 그렇게 버텼어. 힘든 날이 더 많았지. 그래도 버텼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고. 레이는 눈물을 닦으며 초밥을 한 점 더 집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인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레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문 닫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네. 인수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실히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보낸 재료,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 그리고 이 따뜻함. 레이가 떠나고 가게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하루만 더 해볼까? 중얼거리며 도마를 닦았습니다. 그날 밤 수일 촛밥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양복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수는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에 서너 명씩은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옛 단골들이었습니다. 철거 소식을 듣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사내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차림이었습니다. 허리에는 천으로 감싼 긴 물건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수일초밥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사내는 카운터에 앉지 않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인수의 칼에 멈췄습니다. 50년을 써온 무뎌진 칼이었습니다. 장도연이라 하오. 장도장이라 불러도 좋소? 사내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손가락으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칼로는 더는 사람을 살릴 수 없소. 인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님 무슨 말씀을? 장도연은 허리에 찬 물건을 풀었습니다. 천을 벗기자 새 칼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손잡이에 은빛 날이 빛났습니다. 평범한 칼과는 달랐습니다. 날 자체가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건 살리는 칼이요. 재료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칼이지. 장도연은 칼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받으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써야 할 칼이요. 그리고 말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인수는 황급히 뒤따라 나갔지만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수는 가게로 돌아와 칼을 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게도 균형도 완벽했습니다. 시험 삼아 광어를 꺼내 포를 떴습니다. 칼날이 살을 가르는 순간 인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항이 없었습니다. 칼이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섬유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포는 투명할 만큼 얇았고 결은 완벽했습니다. 이게 뭐지? 인수는 한참 동안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칼을 써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김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다 문을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수는 새 칼로 초밥을 쥐어 내놓았습니다. 김 사장은 한 점을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장님, 이거 뭔가 다른데요? 그래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선이. 김 사장은 나머지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씹었습니다. 맛을 음미하듯이. 사장님, 여기 정말 문 닫으면 안 돼요. 김 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맛 다시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인수는 칼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보냈든 이 칼은 특별했습니다. 재료가 살아났습니다. 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철거는 한 달 뒤였습니다. 냉장고는 자주 고장났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돌리기엔 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가게 문을 열다가 멈칫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공구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인수는 급히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파란 눈동자였습니다. 물물 좀. 인수는 남자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물을 주고 주먹밥을 쥐어 먹였습니다. 남자는 한참 만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라고 합니다. 영어에 서툰 한국어가 섞였습니다. 며칠을 굶었습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지는 주먹밥을 다 먹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 깜빡이는 형광등을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뭐요?
기계요. 저는 기술자입니다. 지는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내부를 살펴보더니 부품 몇 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시간 뒤 냉장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형광등도 교체했습니다. 고장난 전자레인지도 손봤습니다. 모든 게 새 것처럼 작동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입니다. 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절, 언젠가 더 큰 형태로 돌아올 겁니다. 인수는 멍하니 수리된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새 칼, 새 재료, 그리고 이제 멀쩡한 기계들. 고맙습니다. 지가 떠난 뒤 인수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는 몰랐지만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철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인수는 그래도 매일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오후 배낭을 맨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에는 페인트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민호라고 합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초밥 먹고 힘을 얻은 적이 있어요. 돈은 없지만 감사의 의미로 벽에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인수는 가게 옆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멘트가 드러나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벽이었습니다. 좋소. 마음대로 그려요. 민호는 며칠 동안 벽 앞에서 작업했습니다. 해가 뜨면 나타나 해질녘까지 붓을 놀렸습니다. 인수는 가끔 물과 주먹밥을 내왔습니다. 일주일 뒤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붉은 참치를 두 손에 든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고 참치는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배경에는 을지로 골목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인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가게처럼 살아있는 걸 그리고 싶었어요. 일주일 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사진이 올라갔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낡은 골목이 갑자기 포토존이 됐습니다. 사장님, 여기 진짜 초밥집이에요? 네, 영업합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10명, 20명씩 찾아왔습니다. 인수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재개발 확정됐습니다. 한 달 내로 철거 예정입니다. 통보문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인수는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저녁이 되자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인수는 벽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안 되는구만. 인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레이였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약속 지키러 왔어요. 뒤따라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들과 여자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 캐주얼한 옷차림의 사람, 다양했습니다. 이분들은 시의원님, 상인회장님, 그리고 건축학과 교수님들이세요. 레이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어요. 이 가게를 꼭 지켜야 한다고요. 사람들은 카운터에 둘러앉았습니다. 인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초밥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새 칼이 재료를 부드럽게 갈랐습니다.
한 점 한 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게 50년의 맛이군요. 시의원이 감탄했습니다. 생선이 살아있어요. 교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초밥을 먹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인수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을지로에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 고스트 K의 작품이 발견됐습니다. 화면에 민호가 그린 벽화가 나왔습니다. 고스트 K는 10년 전 사라진 전설적 작가로 그의 작품은 수억 원에 거래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벽화가 진작임을 확인했습니다. 인수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 씨가 고스트 K였어요. 아무도 몰랐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시민단체와 문화계는 을지로 철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주장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시민들이 인터뷰했습니다. 을지로의 보물이에요. 철거하면 안 돼요. 이 골목 자체가 예술이에요. 상인회장이 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구청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시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울 겁니다. 이 가게는 지켜야 해요. 인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50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도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레이가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살렸잖아요. 이제 제가 사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그날 밤 가게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벽화 앞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누군가 피켓을 들었습니다. 을지로를 지켜주세요. 수일초밥은 서울의 보물입니다. 인수는 가게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벽화 속 소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이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일초밥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밥집이 됐습니다. 방송국이 취재를 왔고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구청은 결국 철거를 중단했습니다. 벽화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골목 일대를 보존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을지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여전히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오후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인수는 재료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수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몸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노인은 멍하니 국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무렵 학교 가방을 맨 학생이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배가 고픈 듯 했지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인수는 초밥 한 점을 쥐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먹고 가거라. 학생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돈이 없어요. 괜찮아. 그냥 받아. 학생은 초밥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인수는 미소 지으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레이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인수는 도마를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밥 한 점에 옮기면 돼. 그걸 50년 동안 배웠어. 레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게는 조용해졌습니다. 인수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50년 전 결혼 기념일에 왔던 마지막 밤에 그 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좋은 일 하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수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골목 불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부의 뒷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불빛에 녹아드는 것처럼.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 가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벽화 속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붉은 참치를 든 손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골랐습니다. 가장 신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쌀을 담그자 쌀알이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장도연이 준 살리는 칼이었습니다. 광어를 포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오늘도 준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인수는 정성껏 초밥을 쥐었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작은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회사원은 한 점을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느껴져요. 따뜻한 게. 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50년의 맛입니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인수는 쉬지 않고 초밥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배낭을 메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다녀오겠습니다. 새 작품 찾으러 떠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인수가 초밥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고 가게. 민호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점까지 소중히 먹었습니다. 사장님, 이 맛 잊지 않을게요. 밤이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인수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도마를 닫고 칼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창밖으로 을지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골목은 살아 있었습니다. 인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준다. 새벽 햇살이 가게 안을 비쳤습니다. 카운터 위 쌀독에서 희미한 김이 올랐습니다. 쌀알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리는 초밥이 태어날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점 한 점 생명처럼. 인수는 새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50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첫 초밥이 태어났습니다.